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들어보셨나요? 기술은 정말 획기적인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회사요.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이온큐, 아이온큐가 그런 곳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희망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물음표를 던지는 말 그대로 양자 딜레마 그 자체죠. 자, 그럼 이 미스테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아이온큐가 기술적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회사를 둘러싼 불안한 소문들, 이건 또 뭘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정말 기념비적인 기술적 성취를 발표했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 싸늘했어요. 아니,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죠. 이 놀라운 불일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이온큐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에 열광하는지 그 강세론의 근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비장의 무기, 그게 바로 트랩트 이온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레이저로 딱 붙잡아서 양자 컴퓨터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큐비트로 쓰는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말이죠. 계산 정확도를 나타내는 이 큐비트 게이트 성능에서 무려 99.99%. 이건 정말 경이로운 세계 신기록이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기술적 해자를 파놓은 거죠. 3경 6천조. 와, 이 숫자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이온큐의 AQ64 달성으로 경쟁사 시스템보다 이만큼이나 더 넓은 계산 공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레벨의 계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세요. 2028년 그리고 2030년으로 이어지는 이 로드맵. 이건 그냥 단순한 성장이 아니에요. 거의 기하급수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온큐 전략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0개가 넘는 특허로 방어막을 치고 또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쑥쑥 인수하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양자 제국, 그러니까 양자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기술적 성과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 회사를 둘러싼 심각한 재무 리스크와 시장이 보내는 경고 등 다시 말해 약세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1억 달러. 이게 바로 아이온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작년 단 9개월 동안의 순손실액이에요. 물론 이게 다 양자 컴퓨터라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 언제쯤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아직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어쩌면 이게 가장 불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2년 동안 회사 내부자들이 팔아치운 주식과 사들인 주식의 규모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대거 팔고 있다? 이건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게다가 아이온큐가 이 경주에서 혼자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IBM, 구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양자 컴퓨팅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이 쩐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아이온큐에게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말 그대로 운명의 해가 될 겁니다. 그 대단한 기술력을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줘야만 해요. 설상가상으로 주력 시스템인 템포의 상업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시장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 상반된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보죠. 지금 투자자들 앞에 아이온큐는 마치 양자 중첩 상태처럼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는 이 양변성을 모두 끌어안는 겁니다. 한쪽에는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잠재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1억 달러의 적자, 내부자 매도 같은 무시무시한 리스크가 있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퍼즐 앞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세 가지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단기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아마 실적 발표나 템포 시스템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테니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죠. 중기 투자자는 2026년의 키스티 납품 같은 중요한 약속들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 이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자본보다는 양자혁명이라는 거대한 비전 자체에 베팅하면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타임라인 중에 어디에서 계신가요? 미래는 양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수익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고전적인 퍼즐로 남아있죠. 과연 아이온큐는 이 어려운 퍼즐을 가장 먼저 풀어내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이 이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